이게 이제 장 마감까지 미치듯이 올라갔잖아요. 정말 미치듯이 올라갔거든. 이렇게 저렇게 올라가기 서킷 브레이크가 두 번이나 걸려가면서 저렇게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나서 3시 15분인가 20분인가 이때부터 매물을 내놓고 고가 대비 한 10포인트 가까이 밀었나요? 이렇게 끝이 났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시세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특이한 현상을 좀 보였었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휴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완전 환호를 했죠, 지금. 완전 환호를 하고 정말 부르짖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 흐리네. 어쨌든 오랜만에 증시가 아주 하답을 했습니다. 한번 빨리 보죠. 여하튼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저께 야간에 마감된 가격이 45포인트 정도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 계산을 할 수 있잖아. 야간에 마감이 45포인트면 주간에 얼마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출발하자마자 흔들어 놓고 밑으로 10포인트 이상을 빼고 그런 상태고, 결국에는 어마무시하게 시장을 갖다가 갭상승을 하고 거기서부터 30포인트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정말 언제부터 이렇게 시장이 무식해졌나 모르겠어요. 무식한 시장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 상태가 이래요. 어저께 막 갔다 이렇게 갔다, 그죠? 캔들이 윗꼬리 달고 몸통 달고 746이 지난 그 3월 4일 날 만들었었던 장대 음봉, 그 다음 날에 이제 상한가로 출발을 해가지고 윗골이 길게 갔다는 모습이었는데 거의 똑같아. 어쩜 이렇게 닮은 꼴로 갈까요? 그때도 그렇지만 그날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밀리고 그 다음 날 좀 밀었다가 몸통이 그 다음 날 이렇게 밀고 막 지그재그 했는데, 지금 이제 또 닮은 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첫날에 종가가 8.38%, 62.80%가 상승 마감을 했으니까 812.05예요. 그럼 812.05가 종가로 끝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4월 말에 캔들은 여하튼 812.05 이상에서 끝이 나야 양봉이 되겠죠. 그 밑에서 끝나면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월봉을 보면 지난 한 달 어마무시한 사상 최고의 조정일 거야. 최고의 글로벌 1등이 글로벌 꼴등이 된 게 3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발 자체가 여기 몸뚱아리, 정말 몸통 절반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840, 오늘 내가 만약에 이게 서킷이 걸리고 한 번 더 튀면은 833, 840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 근데 일단 물론 이제 전쟁이 끝나면 또 뭐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올라오겠지만, 그런 거를 보면 840 정도가 일단은 저항대입니다. 어쨌든 840이 되면 부담스러운, 조금 또 세네 뭐 이래가지고 그런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840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하튼 대단한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월, 화, 수 주봉이니까 밑꼬리 길게 된 양봉이라서 양봉, 음봉, 양봉. 뭐 다음 주 전쟁 시나리오에 대한 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밀리면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밀리면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뭐 너무 이게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뭘 설명을 할 거야. 어저께 나스닥이 밤새 달렸잖아. 밤새 달린 영향을 그대로 봤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런 상태를 보면 이게 장 마감 무렵에 820에서 812까지 한 8포인트, 특히 동시호가에 6포인트를 뺐는데, 저 자리가 아직 오실레이터가 양운이고, 뭐 약간의 그래프들은 전체적으로 과열에 대한 흐름이 있어요. 과열. 그죠? 과열에 대한 흐름이 있고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나, 이게 매도로 전환되는지 아니면 밀리면 또 매수가 들어오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상태는 야간에 지금 조금 약세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야간이 조금 약세야. 뭐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것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도보다는 매수가 좀 더 유리한 시장이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내일의 전략은 어쨌든 지금 골드 급등, 나스닥 급등 이런 걸 보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보다는 매수에다가 열중을 하는 그런 매매를 하자라는 게 현재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죠? 아주 강세입니다. 결국에는 오일이 어저께는 이상하게 저런 모습이 어제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다. 증시가 이렇게 급등하는데 왜 오일이 안 빠질까라고 고민을 하게 했어요. 고민을 하게 되니 결국에는 2시 반부터 오늘 2시 반부터 그냥 갖다 내리쏟아 부었네. 요런 그림을 가지고 있고 골드는 외려 어저께 급등해놓고 아까 잠깐 주춤거리고 다시 급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실버도 오르고 내리고 오락가락하지만 어저께 상승이 워낙 컸고요. 여전히 추가 상승하고 있고 유로도 달러가 하락을 보인다는 얘기죠. 달러의 하락이 일단 나스닥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드가 4천을 깰 것 같은 위협을 주더니 어느새 4,500원 올라가고 다시 4,780으로 왔네. 4,800대네. 오일이 드디어 이제 100달러를 깨서 98.5달러에 머물러 있고요. 뭔가가 이상하네. 어쨌든 매기는 엄청 세. 골드도 세고 막 다 세. 다 센데 매매를 하기가 부담스럽네요. 지수가 너무 많이 오늘 올라와서 그러나? 4,785에 골드를 매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유, 체결이 됐네. 일단 한번 단타를 한번 가봅시다. 다른 종목들이 할 만한 게 없어. 오일 같은 경우도 반등이 조금 나올 것 같고. 대단하다, 상승이. 근데 어떻게 저렇게 상승이. 언제 내가 하락했었니? 딱 그거네, 골드의 흐름은. 아, 참. 진짜 대단하다. 오일은 하락인데 지금 추격 매도를 해서는 그렇게 막 먹을 자리는 커 보이진 않아요. 오일은.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주면 100불 근처 이런 자리에서는 해볼만 하고요. 실버도 아침에 고점 자리까지 와 있고 9시가 되면 60분 분봉들 마감이 되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9시 15분부터 지표들이 줄줄줄 대기. 골드가 4785에 들어갔는데 이게 내려온다면 어디까지 올까?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는데 옛날처럼 막 5천 가자, 6천 가자 요 골드는 아니고 어쨌든 전쟁이 나섰을 때 수혜주로 부각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수혜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외로 뭐 전쟁이 났는데 왜 골드가 빠지는 거야? 막 이래서 한 100틱 한번 쭉 빼줘봐라. 바랄 게 없다. 자, 9시가 마감이 되면 60분 봉이 만들어져요. 4780에 걸어볼게요. 한 50틱 걸어봤습니다. 오일은 100불 자리가 돼야 되고 나스닥은 아직 들어갈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외국인들도 그렇고 주식 미리 다 팔았잖아요. 엄청나게 팔았는데 아직 끼워넣기 못했거든. 근데 이렇게 하루에 급등을 해서 어떻게 기관들도 그렇고 개미 군단 만세가 됐어요. 개인들이 주식을 지금 3일째 내리샀거든. 그리고 이제 오늘은 팔고 자, 60분 차트가 되면서 나스닥은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식 기관도 팔고 외국인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사상 최저치잖아 지금. 최근에 워낙 많이 팔아댔는데 달러 때문에 팔았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적인 이익 실현도 들어오고 했지만 오늘 하루에 뭐 삼성전자가 아까 보면은 10몇 프로예요. 14%, 15% 가까이 가는 것 같더만. 엄청나죠? 그런 그림이 좀 있었습니다. 과한 이격은 어쨌든 간에 차익 실현 욕구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종목군들의 흐름이고요. 정상! 내가 이거 진짜 테스트 해본 거거든. 왜 박수를 쳤냐 하면 진짜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이거 여러분들 미쳤구나. 저 양봉에 왜 매도를 쳐?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봐요. 이 상태에서 매도가 될 것 같아? 안 돼요. 이 자리는.
그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매도가 나와? 그냥 나는 10분봉을 보고 겁나 많이 올랐네. 진짜 내가 겁나 많이 올랐네. 저거 9시에 한번 흔들 거다. 이거 하락 아니야. 9시에 흔드는 거야. 9시에 한번 흔들 텐데 이렇게 흔들어 줘야지. 여기 CCI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상승이잖아요. 얘네들이 한번 이렇게 100을 이탈하거나 백선이거나 그런 상태를 겨냥해서 했는데 아무튼 제 전략이 땅 맞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선정을 했잖아. 나스닥은 지금은 그런 매도를 들어가면 안 돼요. 실버는 앞에 고점이에요. 오늘 아침 9시부터 뚝뚝뚝뚝. 골드는 이제 그 앞에 고점을 넘어섰잖아. 실버는 오늘 아침에 고점들인데 골드는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매수세가 세. 그리고 오일은 매도를 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매도를 못 하는 거야. 뭐가 문제냐면 국선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매수 신호 계속 나오네. 매수 신호 계속 나오네. 와, 12시부터 매수야 이랬는데 30포인트가 올라가. 근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 세상에 신호가 그렇게 나오는데 매수를 해야 되지 않아요? 우라질. 손이 안 나가. 입만 매수 신호야? 옛날 같았으면 이런 자리에서 매도 들어가서 물렸을 텐데. 그렇잖아. 보통 미결제 시간에 너무 강하게 올랐으니까 매도 들어가 볼까 뭐 이런 요지라를 하죠. 한마디로. 그럴 텐데 오늘은 매도 안 들어간 것만 다행이다. 이러고 앉아있어. 진짜 극복하고 싶다 나도.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조금 차이라면 내가 이제 종목을 보는 눈이 좀 더 있고 포인트를 이렇게 우리 또랑님 맨날 핀셋 전략이라고 하는데 핀셋 이렇게 뽑아내듯이 눈썹 뽑듯이 쏙쏙 뽑아주죠. 이렇게 쏙쏙. 잘못 뽑으면 가끔 아프기도 해. 머리카락도 뽑히고. 그런 거 정도의 차이지만 그건 굉장한 차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유 씨 많이도 내려오네 골드. 백택 내려오네. 아유 진짜 정말. 무림의 고수는 멘탈이 제일 갑인 것 같아. 멘탈. 그죠? 멘탈 마인드잖아요. 마인드. 거래를 잘 하려면 물론 오늘 아까 내가 낮에 올려드려 봤잖아요. 그 손익들. 내가 문제점을 보니까 방송 거래하고 집에 가서 거래를 하려니까 타이밍이 막 안 맞는 거야. 이래서 맨날 시야만 뭐 평소엔 100등 먹는데 지금 50득밖에 안 먹었구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 왜? 우리 과거 같았다면 3월 달에는 변동이 겁나 많은데 남들은 3월 달에 막 억 단위로 깨져나가고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벌었어. 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루에 한 번밖에 거래 안 했다. 그날 많이 벌은 날은 그 다음날 패스도 한다. 이게 이분들의 이익의 장점이야. 아침에 많이 벌었는데 뭘 더 벌고 싶어서 낮에도 하고 밤에도 처하고 그러냐. 그런다고 세상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빨리 증권계좌 개설해라. 이게 주문이야. 아시죠? 거래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선택과 집중이 되는 거야.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고 야 오늘은 그냥 가볍게 2포 먹어. 자 오늘은 10포 먹어. 이거야. 굳이 밤에 하고 싶으면 네가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뭐라 하지 않겠어. 그러나 깨지면 아프지 않게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이들의 멘탈도 내가 잡아줘야 돼. 꽉 쥐고 계시오. 흔들린다고 되시오. 안 되시오. 이 손익의 이유는 지금처럼 방송에 앉아가지고 골드나 한번 볼까? 이러고 하면 성공을 거의 해. 나스닥이 물려도 제가 물려가지고 아웃되든가요? 먹고 나와. 골드도 실버도 오일도 다 마찬가지야. 나도 너무 변동이 커서 새가슴이 되고 난 너무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 죽을 때는 무리하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죠.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기회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돈만 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없잖아. 지금의 실흥부자는 다 금융이잖아요. 제조를 하고 반도체 이거는 실흥부자가 아니잖아. 이미 오래전부터 굴뚝산업으로 이렇게 이어온 정말 세계 글로벌을 끌고 가는 업종이 반도체잖아. 그죠? 반도체인데 그런데 신흥부자는 쿠팡처럼 유통을 해서가 아니야. 금융이야. 금융.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금융부자들의 단점은 뭔지 압니까? 금융부자의 단점? 끝없는 시장을 보기 때문에 끝없는 거래의 유혹을 느껴. 나부터. 어쩔 수가 없어. 그거를 이겨내야 돼.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성공의 지름길,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요? 그냥 딱 한 번 거래하고 필요 이상으로 물리면 조절할 줄도 알고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이 거래하면 많이 거래할수록 손절이 많아져. 많이 거래한다는 얘기는 뭐야? 마음을 갖고 크게 먹을 수도 있는데 찌끔찌끔 병아리 눈물만큼 먹으니까 자꾸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거잖아요. 그게 문제잖아. 그죠? 그게 실패가 되는 거야. 그래도 이기는 거래. 자, 매수를 한다면 매수의 조건은 내가 요즘은 이제 이게 고민하면서 터득한 거야. 매수의 조건은 뭐겠어요? 매수의 조건은 최근에 국서를 보면서 느낀 거. 매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매수가 어제보다도 또 낮아지면 매수하지 말아야 돼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제 가격보다 오늘 가격이 낮아져 있으면 매수가 아니야. 추세가 계속 하락이잖아. 그러니까 매수를 조금은 주지만 물리면 요 며칠 고생을 했단 말이야. 내가 떨어지는 거에 매수를 했다가. 즉 어제보다 가격이 낮아져 있으면 매수는 안 하는 게 정성. 매수를 하려면 최대 빠진 다음에 어제처럼 최대 빠지고 오늘 올라오고 내일도 오늘 가격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위에 있거나 이래야지 그게 매수야. 오늘 위에 있다 갑자기 한번 밑으로 쑥 빠져주면 땡큐 하고 매수를 해줘야 돼. 이게 매수야. 그럼 매도는 어떨까요? 매도는. 예를 들어 매도는 우리가 지금 골드를 매도할 때 어떻게 돼요? 아직 저게 좀 이격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지표 뭐 고용지표도 있고 뭐 제조업 지표도 있고 막 이때는데 한번 눈여기만 살짝 해볼까? 라고 해서 단타를 들어간 거잖아. 가즈아 추세가 아니잖아요. 어디 추세가 어디 있어. 잘 나가고 있는데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도도 마찬가지로 꼭지에서 매도를 한번 딱 잡아보고요. 잘 봐요. 4,785에 골드를 매도를 했잖아. 이거 잘 들어. 나름 내가 꽤 높다고 생각해서 한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제 출렁 왔다리 갔다리 출렁 거릴 거 아니야. 그런데 다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4,785가 아니라 4,900 이러면 그 매도 실패예요. 뭔 말인지 알아? 이해해요? 이게 요즘은 내가 이 시장을 보고 원래 돈을 들고 보면 수익을 벌라니까 잘 안 되는데 돈을 들고 보지 않고 이렇게 시장을 보면 이해를 해야 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머릿속으로 잘 상상해봐. 4,785에 우리가 매도를 해서 50틱, 100틱, 150틱이 내려왔는데 추세가 아니라 짬짬이 매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4,785가 아니라 4,795면 그 매도는 10틱, 20틱은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패한다. 왜? 고점 매물을 또 먹고 또 올라갔잖아. 그걸 개미가 올렸을 것 같아요? 흘러내리는 물량을 또 먹고 또 올렸기 때문에 세력이 먹은 거야. 세력이 올려준 거야. 그러니까 세력이 아직 나 고점 아직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4,785에 매도를 해서 잘 먹고 나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200틱이 빠져 지금. 4,765야. 그런데 여기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아까 뭐 2분 차트를 보니까 막 매도인 것 같아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먹어줘. 이게 골드야? 이렇게 되잖아. 이게 먹어줘. 그럼 뭐예요? 얘는 익실현자가 생겼구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되냐면 요거 내려갈까 말까. 오실레이터 아직까지 양운인데 깰까? 양봉 하나 보기도 살짝만 올려주면 내가 매도 쳐야지 라고 생각하고 컷을 걸어야 돼. 요즘에 컷을 2, 30T 컷 걸면 되죠? 가랑비 5쩌듯이 돈 다 나가. 그러니까 요 고점 아까 우리 금자씨가 4,785, 4,895, 4,890 그럼 여기다 컷 걸고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겁나게 심오하지. 여러분이 매매할 때 뭐 이런 생각이나 그냥 내가 골드 매도 한번 들어가 볼까? 매도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러면 얼른 클릭 이러지. 아이고 내 여러분들 막 가슴에 들어갔다 온다 아주. 너의 마음을 내가 아느니라. 안 봐도 뻔하잖아. 나스닥도 마찬가지야. 어저께지 아침에까지도 빠졌었잖아. 그저께 갈 듯? 저 갈 듯한데 저 500포인트를 이틀을 뺐지만 그 다음 날에는 마치 더 많이 빼지 않고 20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심리는 체감지수는 겁나게 낮은 거야. 그리고 텔레비에서는 뭐라고 다 떠들어대는 줄 알아?
모든 증권 방송은 뭐라고 이바구를 하냐면 하락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S&P 하락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나스닥 하락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졸라게 많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다 하락 추세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 자, 대중한테 하락 추세로 전환했더라고 하니까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밤새 고민을 하다가 이놈의 전쟁 길어지지도 모르는데 이거 팔아야 되는가? 팔고 다시 나중에 살까? 라고 생각을 하게끔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됐어요? 오늘 쫙 올리니까. 어떻게 돼? 어제 저녁에 팔고 어제 그 급락에 팔고 어제 못 견뎌서 팔고 한 사람들은 손가락 빨고 오늘 포지션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야. 나는 시장을 끊임없이 분석을 하거든. 근데 그렇게 대중을 현혹시키고 대중을 두렵게 만들고 대중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만드는 것이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막 이구동성으로 이게 어떻다 저렇다고 나오면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야. 선생님이 없으면 어쩌다 먹은 걸 실력으로 착각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물론 저도 끊임없이 시장하고 얘기하고 매도는 가속이야. 아까 우리가 골드가 민기적 푹푹푹 이게 매도야. 근데 오일처럼 눈으로는 막 현혹시키잖아. 내려갈 것처럼. 내려갈 것처럼 야 니네 매도 달라붙어 이러고 내려가는 척하다 들어올리고 저건 그럼 매도가 되질 않아. 매도는 무조건 가속 탁 진입을 여기 경계선에서 돌아서는데 매도 진입을 했는데 딱딱딱딱 쳐줘야 돼. 그래서 훅 털고 나와야 되는 게 매도야. 매수가 들어가자마자 착착착 치면 그게 매수인가요? 매수는 뭐라래? 우리가 매수는 시간의 논리라고 하잖아. 시간의 원리라고 하잖아. 매수는 예를 들어서 추세를 상방향으로 날아가는 추세가 있고요. 매수는 급락을 해서 반등을 하기 위한 매수가 있습니다. 최근에처럼. 그런 급락을 해서 반등하는 매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제도 물린 사람, 그저께도 물린 사람, 그저께도 물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사자 아이돌처럼 이렇게 갑옷을 입고 갓을 쓰고 이러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 마음의 심리는 본전만 알아. 나 조금만 수익 나면 팔을게. 나 50만 원만 벌어도 팔게. 100만 원만 벌어도 팔게. 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물린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은 이익을 많이 볼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이미 졌기 때문에. 우리 다 똑같아 누구나 다. 그래서 매수는 그 물량을 받아서 가야 돼. 근데 우리 지난 2월장 1월장을 어떻게 돼요? 신고가니까 물량이고 나발이고가 어딨어. 치면 가는 거야 그냥. 동학개미들이 묻지마 매수가 돼버리니까 막 돈으로 들이댔잖아. 그러니까 이 시장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돼. 시장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귀 기울여서 들을 줄을 알면 그게 자기 재산이 되고 자산이 되는 거야. 그게 자기 멘탈이 되고 시장을 보는 눈이 되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시장에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아까 얘기한 큰 나무 아래 작은 나무 아래 다람쥐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다 왔다 갈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라고 골드 그깟 70만 원 하나 벌어놓고 이렇게 주접을 떨고 있지만 주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은 내가 너무너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가속의 원리에 대해서 고점 매도에 대한 조건, 매수에 대한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정말 경력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고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구력이라고 얘기하죠. 경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력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시장에 대한 것은 입으로 방송하는 게 아니라 실전으로 방송하는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보면 재미있는 시장이고 또 물리면 누군가한테는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장이기도 한데 인생을 바꿔볼 수 로또를 맞을 내가 오늘 우리 딸한테 그 얘기했다. 로또를 맞을 확률보다 파생으로 이 금융시장 안에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해서 그만큼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처음 매일 보면서도 오늘 처음 그 생각이 들더라고. 로또를 맞을 확률보다 금융시장에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겠구나.
여러분도 인생 역전을 하고 싶으면 제가 심어놓은 이 큰 나무 아래서 시원하게 솔솔 바람 맞아가면서 잘 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